안녕하십니까, 신차일전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는 토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라브4는 크로스오버 SUV의 원조격인 모델입니다. 이제 미니밴의 실용성과 세단의 승차감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모델인데요. 차 크기부터 보시면 이제 차 전체 길이가 4600mm입니다. 높이는 1690mm고요. 폭은 1855mm입니다. 내부 크기를 결정하는 휠베이스는 2690mm고요. 전형적인 준준형 SUV의 체급인데, 이런 만큼 이제 라브4의 경쟁 모델은 이제 현대차의 투싼이나 기아의 스포티지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각진 라인들이 좀 눈에 띕니다. 라브4가 5세대에 오면서 좀 스포티함과 강인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이제 디자인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라브4가 앞선 세대인 1세부터 4세대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좀 특색이었습니다. 이번 5세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좀 각진 라인을 좀 도입하면서 강인하면서도 좀 힘있고 스포티한 이런 SUV의 이런 이미지를 강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2단의 이 사다리꼴 전면 그릴과 이제 날렵한 눈매의 좀 헤드램프가 강인하면서도 좀 힘있는 이제 SUV의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있고요. 블랙 유감으로 마감된 이 전면 메시타일 그릴도 힘있는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요. 측면부를 보시면 라브4의 모티브로 채용된 이 팔간 형태의 실루엣이 스포티한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 하단부를 보시면 좀 아래턱이죠. 이 블랙 가니쉬가 차량의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형식으로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행 시 노면에서 튀는 이제 파편들이 차량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각형의 휠 아치가 적용된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타이어는 18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리 19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됐고요. 후면부에 와서도 사다리꼴 형태의 좀 형상이 좀 눈에 띄는데, 리어램프나 이제 범퍼가 이제 차량 측면까지 좀 이어지면서 스포티한 좀 이미지를 좀 극대화하고 있고요. 메탈 가니쉬와 이제 유광 블랙 이제 범퍼가 좀 대비되면서 차량의 좀 세련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차량 양 측면에 일반 주유구 하나와 전기 충전기 두 가지 좀 주유구가 이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좌측면에는 일반 휘발유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브4 실내 탑승했는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조작 기능이 오밀조밀하게 잘 부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보시면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됐는데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 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좀 조그만해가지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불편함을 좀 호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차에는 없기 때문에 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조기 디자인들은 보시면은 좀 수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무 패킹과 플라스틱이 적절히 좀 적용되면서 가운데는 좀 디지털 계기판이 좀 적용됐고요. 정 가운데 기어 노브가 좀 적용된 모습이고, 옆쪽에 주행 모드 조작 버튼을 통해서 에코 모드로 좀 주행하거나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노멀 모드로 버튼 누르면 노멀 모드로 주행하는 버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바닥부는 고무 재질이라서 핸드폰이 좀 밀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있습니다. 이 조수석에 적용된 수납 공간도 고무 재질로 이제 바닥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떤 물체나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거나 움직임을 막아주고요. 센터 콘솔 박스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충전기 두 구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이제 수수하고 깔끔한데, 어쨌거나 이 차의 가격 이 차의 가격이 이제 개별 서비스의 3.5% 기준으로도 5,570만 원이거든요. 좀 가격 대비, 그리고 또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어쨌든 좀 미래지향적인 차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한두 세대 좀 뒤 세대 디자인이 아닌가. 토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제 시승하고 있는데요. 또 이 차가 이제 후륜에 WC-보온 서스펜션이 장착됐는데, 이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좀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고속 코너링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차량 조향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이제 전자식 무단 변속기가 좀 탑재가 됐는데, 그 무단 변속기가 이제 변속에 걸리는 시간을 효과 줄여주면서
승차감을 좀 높여주는데 도움이 또 되고요. E4 시스템이라는 게 좀 적용되면서 일반 도로 주행 시에는 안정적인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고, 또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홈로 주행이 좀 안정적으로 또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탑재되면서 운전자의 편안한 좀 주행을 돕거나 이제 승차감을 좀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18.1kWh로 국내 보급된 여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63km까지 전기 모드로 좀 주행 가능한데, 63km면은 이제 일반 출퇴근하는데 전혀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주행거리거든요. 또 이거를 1년 365일 내내 달린다고 고려해봐도 이제 뭐 1년에 전기 모드로만 이론상 23,000km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맨날 장거리 운전하지 않는 이상 가끔씩 중장거리도 주행하면서 출퇴근만으로 사용했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주행거리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1994년 첫 출시된 이후 지금 이 5세대 이르기까지 이제 1200만 대가 넘게 전 세계에서 팔린 그런 차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종이 바로 이 라브4입니다. 국내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데요. 2009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이제 2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현재까지 그 작년에만 해도 3,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라브4의 주력 파워트레인은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요. 국내 판매량만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도 그 판매량이 전부 이제 그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입니다. 올해에도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1,000대가 넘게 팔렸고요. 이제 라브4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올해 2월 출시된 이후 129대 정도 팔렸습니다. 이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뭔가 못 만들었다 이렇다기보다는 국내 수요자들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개별 소비에서 이제 3.5% 기준으로도 이제 5,570만 원인데요. 좀 비싼 편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경쟁 모델은 현대차 투싼이라든지 이제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그 두 차종은 하이브리드 모델 잘 나오고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굳이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 이유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다. 지금까지 도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과 여러 편익이 좀 빠졌다는 점, 좀 아쉬움이 남는 모델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도요타의 기술력이 좀 집약된 모델이라는 점과 라브4가 승차감과 실용성 두 번의 토끼를 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라는 이 점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은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것도 이제 전기차 주행 모드로 63km를 지원하는 이 라브4를 통해서 전기차의 특성이나 주행감을 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라브4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